자,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한번 보시죠. 한동훈 vs 이재명, 이재명 vs 한동훈, 뭐 이런 조사입니다. 이게 오늘 발표된 조사예요. 과거에 나왔던 거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.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조사예요.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인데 지금 이재명 존칭 생략하겠습니다. 이재명 39, 한동훈 35, 김동연 4, 오세훈 4, 이낙연 4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간의 격차는 4%포인트 차이인데 이것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앞선다, 뒤진다 이런 표현이 의미가 없습니다. 굉장히 초박빙, 초접전 뭐 이런 양상인 것이죠.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조사에서의 포인트는 보세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음에 3명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3명은 4%예요. 얼마 차이입니까? 31%포인트 차이. 그러니까 2파전 구도가 완전히 굳어졌다.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터인데 최수영 평론가님, 네. 이 조사의 해석을 조금 더 들어가 주시죠.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부를 때 3가지 지표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. 인지도가 있고 호감도가 있고 적합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문법대로 이야기하면은 알아야 좋아하고 좋아해야 선택한다. 이 논법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. 지금 인지도 이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이재명,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지금 언론에 대한 노출도 그다음에 대중의 주목도 이 모든 것이 지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예. 모든 뉴스의 블랙홀 아니겠습니까? 게다가 이제 호감도로 치면은 예. 각 지지층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, 한동훈입니다. 그러니까 호감도에서도 두 사람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죠. 근데 이제 이 중도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적합도 조사인데 아, 그래요? 적합도에서도 이렇게 앞서 나간다는 거는 네.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지지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는 거죠. 어허. 그리고 다른 군소 후보들 이른바 오세훈 뭐 그다음에 그 이낙연 이런 분들과도 차이가 너무 나요.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총선 구도까지는 이재명 대 한동훈의 양자 구도가 굉장히 앞으로 더 집중될 것이다. 다만 이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의 어떤 순항 여부와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 이후에 당의 혁신과 쇄신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아요. 그런 측면에서 총선까지 약간 출렁거림은 있습니다만은 예. 이 투톱 체제에 이른바 여론의 쏠림 현상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.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조금 전 그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좀 화면에 넣어주세요. 천천히 넣어주세요. 예, 들어왔네요. 자, 이 조사는요. 그러니까 다자 대결 구도에서의 조사죠. 당연히 지금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요. 다자 대결. 이재명, 한동훈, 뭐 김동연, 오세훈, 이낙연 등등등등등 다 놓고 돌린 조사고. 이번에는 이재명, 한동훈, 한동훈, 이재명 두 명만 딱 놓고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. 최근에 보시죠. 3838. 똑같이 나왔어요. 3838. 이거는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봤더니 한동훈 38, 이재명 38 이렇게 나온 겁니다.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? 저는 좀 대선이 3년이 넘게 남은 상황에서 야. 갑자기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것도 참 의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아쉽지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. 어떻게 해요?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정도 네. 안 좋은 내용들이 다 나올 게 다 나왔습니다. 허허.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상 효과인 거예요. 이제 아. 막 이제 정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. 지금 전혀 부정적인 어떤 내용의 기사라든지 상황이 전혀 안 벌어진 거예요. 예. 하지만 우리 알다시피 내부의 적이 무서운 겁니다. 멀리서 쏘는 화살보다 가까이서 맞은 화살이 깊고 아파요. 아이고.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저 사자 대결에 뭐 오세훈 시장도 있고 홍준표 뭐 여러 가지 또 대선 후보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후보자들의 공격과 또 예. 앞으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돼요. 근데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발언을 보면 추상적이고 선동적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금 개혁이라고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뭐 보험 대체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, 보험료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, 개시는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실행을 해야지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실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예.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엔 시간이 짧았다. 그래서 신상 효과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된다.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지지율 포인트에서 우리 서정업 변호사께 질문을 안 드리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요.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. 지금 이제 강성필 위원장이요.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올 게 악재가 다 나왔다 했잖아요. 예. 재판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. 아이고. 앞으로 이게 재판이 줄줄이 나올 텐데 네. 아직 본인 재판 결과가
하나도 안 나왔어요. 근데 문제는요. 문제는요. 기소하면 이제 무죄 받을 확률이 0.03, 3%입니다. 예. 100건 중에 3건이 무죄가 나와요. 예. 근데 이재명 대표 재판이 몇 건이냐? 예. 성남 FC는 기업이 4개면 4건이에요. 공직선거법은 김문기, 백현동 2건이에요. 예. 대장동도 2건이에요. 이렇게 해보면 재판이 10몇 건 돼요. 열 몇 건 낸다. 예. 쪼개면. 예. 근데 한 개 무죄 받는 게 3%예요. 예. 10몇 개 다 무죄 받을 확률을 계산했더니 예. 제 컴퓨터로는 계산이 안 돼요. 아이고. 다른 더 큰 컴퓨터면 모르겠는데 예. 하나만 유죄가 나오면 징역 거의 10년 무기징역이 대부분이잖아요. 아이고. 예.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네.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없다. 제가 법조인으로서 네.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. 예. 부위원장님. 네,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뭐 변호사 법조인이시니까 뭐 법률적으로 확률 계산 잘 해주셨는데요. 예. 이게 과거로 돌아가면 얼마 전에도 영장 실질심사 했지 않습니까? 그때 뭐 확률 얘기하면서 뭐 영장 그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면은 바로 영장 발부돼 가지고 구속될 것처럼 했고 그때도 몇 % 나왔지만 예. 발부되지 않았어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60명이 넘는 정당입니다. 예. 또 다른 포스트가 나오고 스타가 생기는 아. 겁니다.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.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서정욱 변호사님 왜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세요? 왜? 뭐 다음에 또 말씀하시죠. 예. 제가 뭐 한 말씀 드릴까요? 저는 뭐 저 다른 뜻은 아니고 지금 이 가상 양자 대결이 또 보여주는 하나의 정치적 3838. 다시 좀 정치적 보여주세요. 함의가 지금 저는 이게 이재명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영향이 또 있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구도가 정권 심판론이냐 정부 지원론이냐 계속 이게 양분되고 있잖아요. 예. 이게 말하는 것은 프레임 자체가 미래 권력의 충돌로 이번 대선이 가게 될 경우에는 예.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이 희석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미래 권력의 충돌로 인물 구도로 끌고 가려는 의도에 지금 부합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예, 예. 이 부분을 민주당이 굉장히 좀 주요 포인트로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